일생일대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통과한 후에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겪었던 어둠은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할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극심했던 정신적 붕괴, 즉 완전한 파멸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칼 융은 스스로 무의식과의 대면이라 불렀던 깊은 심연으로 내려갔습니다. 끔찍한 환각과 환영에 시달렸고 자신이 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그 붕괴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 경험을 역으로 이용하여 상상조차 못했던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단단한 존재로 스스로를 재건해냈습니다. 융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회복 탄력성이란 무너지는 것을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산산조각난 자신의 파편들을 모아 과거의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기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당신을 여러 조각으로 부서뜨렸다고 느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흔한 동기부여 연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그 처절한 무너짐, 그 자체를 원재료로 삼아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신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무너짐이 당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고, 혹은 칼 융의 발견을 통해 이 절망을 당신의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심리적인 잔해 더미 속에서 익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한때 당신을 정의했던 모든 것들, 소중했던 관계, 당신의 정체성,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듯한 기분일 겁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삶 속에서 이방인이 된 것처럼 눈을 뜨며 과연 예전처럼 온전한 나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적인 고통입니다. 내가 나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하나의 환상이 아니었을까 하는 끔찍한 깨달음이죠.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보호하고 치유해야 할지 모르는 벌거벗겨지고 상처 입은 날것의 자신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칼 융이 자신의 정신적 붕괴 속에서 발견한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이 무너짐은 당신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옛 자아를 파괴하고 있는 바로 그 경험이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나타날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 위기를 통해 내가 본래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이 될 것인가입니다. 칼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사회가 기대하는 나에서 출발하여 진정한 나에게로 향하는 장엄한 여정. 그리고 이 여정은 거의 언제나 완전한 붕괴와 함께 시작됩니다. 때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올바른 방식으로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이 자신의 온전한 정신의 경계선에 서서 하마터면 돌아오지 못할 뻔했던 그 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깊이 부서져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의 상세한 지도입니다. 1913년 칼 융은 직업적으로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가 직접 선택한 후계자였고 정신분석학의 미래 그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찬사 이면에서 융의 내면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스승이었던 프로이트와의 결별은
단순히 직업적 관계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융은 곧 무의식과의 대면이라고 명명한 경험을 시작합니다. 그 강도는 정신증에 가까울 정도로 격렬했습니다. 그는 유럽 대륙을 뒤덮는 거대한 핏빛 홍수의 환영을 보았고 정체 모를 목소리를 들었으며 존재하지 않는 형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서서히 용해되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의식과 혼돈의 무의식 세계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끊임없는 긴장 상태 속에서 살았다.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내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만 같았다. 무려 6년 동안 융은 이 심리적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일할 수도, 자신의 인식을 신뢰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내면의 힘에 의해 갈갈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은 모든 것을 바꾼 위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붕괴와 싸우는 대신 그것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심리적 붕괴로부터 도망치려 하는 대신 그 가장 깊은 곳으로 뛰어들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융은 깨달았습니다. 이 끔찍한 증상들이 정신병의 징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외면해왔던 내면의 일부를 직면하라고 강요하는 영혼의 신호라는 것을. 환각, 환영, 압도적인 감정들은 모두 그의 무의식이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발견한 첫 번째 회복 탄력성의 비밀입니다. 당신의 붕괴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 고통을 약으로 잠재우거나 다른 것에 몰두하며 예면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척합니다. 하지만 융은 심리적 파멸을 통과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 안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가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무모하게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무너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을 파괴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사실은 당신을 구원하려는 시도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우울증이 더 이상 당신답지 않은 삶을 멈추라고 강요하는 영혼의 외침이라면요? 만약 당신의 불안이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무의식의 경고라면 어떻겠습니까? 융은 자신의 경험을 붉은 책이라 불리는 가죽 장정의 노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환영 속 인물들과 나눈 대화를 상세히 기록하며 자신의 붕괴를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떠나는 신성한 여정처럼 대했습니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용감한 심리적 고고학 탐사였습니다. 융은 자기 자신의 무의식을 발굴하며 정신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혼돈이 스스로 질서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두려웠던 환영 속 인물들이 지혜를 전달하기 시작했으며 감당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 그 숨겨진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자신의 붕괴가 정신의 오작동이 아니라 자신을 진화시키기 위한 영혼의 강제적인 수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프로이트의 기대, 사회의 요구, 그리고 자신의 에고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과거의 자신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자아가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 회복 탄력성의 기초입니다. 때로는 진정한 자신이 살 수 있도록 낡은 자신을 기꺼이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하지만 이 패턴을 인지하는 것은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진짜 작업은 당신 자신의 심리적 재탄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법을 배울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융이 발견한 첫 번째 구체적인 기술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림자 통합입니다. 융은 자신의 붕괴를 통해 우리가 가장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 사실은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고, 이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회복 탄력성을 만드는 첫 번째 기술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의 분노, 이기심, 질투, 의존성, 경로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부정적인 특성들을 억누르고 무의식 깊은 곳으로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억압이 오히려 심리적 취약성을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일부를 거부할 때 당신은 불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들은 압박감 속에서 쉽게 부서집니다. 외부의 도전과 싸우는 동시에 자기 자신이 부정해버린 내면의 본성과도 싸워야 하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붕괴의 시간 동안 융은 자신이 피해왔던 모든 측면과 강제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권력을 원했던 공격적이고 야심찬 모습, 사랑을 절박하게 원했던 상처 입은 어린아이의 모습, 그리고 문명이 억누르라고 가르쳤던 어둡고 원시적인 본능들까지도요. 처음에는 이 그림자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마치 괴물의 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점차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들이 자신을 파괴하려는 악한 힘이 아니라 엄청난 에너지와 지혜를 품고 있는 단지 자신이 외면했을 뿐인 자기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 그림자를 어떻게 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그림자를 자극하는 방아쇠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당신을 비이성적으로 화나게 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타인에게서 발견하고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싫어하는 특성은 보통 당신 자신이 부정하고 있는 그림자의 특성이 투영된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을 혐오하나요? 아마도 당신의 그림자 속에는 한 번도 스스로에게 표현을 허락하지 않았던 억압된 욕구와 욕망이 있을 겁니다. 나약한 사람들을 경멸하나요? 당신의 그림자 속에는 스스로 느끼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연약함과 고통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의 그림자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 부정된 자아의 부분들과 실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을 찾아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자신의 특성을 당신 맞은편에 앉아있는 별개의 인격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그림자 형상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거니? 내가 너와 싸우는 것을 멈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것은 당신이 그림자 그 자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해하고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의식적인 통합입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했다면 이제 이 특성들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그림자에 억압된 분노가 있다면 그 에너지를 당신이 믿는 가치를 위한 열정적인 활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그림자에 부정해왔던 야망이 있다면 그 추진력을 당신의 진정한 가치와 일치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스스로도 부끄러워했던 무자비할 정도의 야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특성을 억누르는 대신 심리학에서의 혁명적인 작업에 그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한때 그를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던 바로 그 무자비한 추진력이 기존의 심리학 이론에 도전하고
인간 정신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창조하게 만든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악하거나 파괴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심리적 에너지 전체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들은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과 전쟁을 치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림자 통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융은 지속적인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훨씬 더 강력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기술을 능동적 상상이라고 불렀고, 이것은 심리적 파멸을 창조적 재생으로 바꾸는 그의 비밀 무기가 되었습니다. 능동적 상상은 명상이나 시각화, 긍정적 사고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제공할 수 없는 지혜와 치유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무의식과의 직접적인 대화입니다. 융의 붕괴가 심화되면서 그는 현명한 노인이 나타나 알쏭달쏭한 지침을 주는 환영을 반복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단순한 환각으로 치부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이 인물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필레몬이라고 이름 붙인 이 노인은 그의 심리적 붕괴라는 미로를 통과하는 내면의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융은 아무리 이성적인 분석을 했어도 얻지 못했을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는 능동적 상상이 단순한 대처 기술이 아니라 무의식에 내재된 치유의 지성과 연결되는 직통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기술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대화의 공간으로 들어가기입니다. 방해받지 않을 조용한 장소를 찾아 편안하게 앉아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하십시오. 생각을 비우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생각이 떠오를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고통받고 있는 내 안의 이 부분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할까? 그리고 강요하지 말고 이미지나 단어, 감정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면의 지혜를 인격화하기입니다. 종종 무의식은 당신의 더 나이든 버전, 현명한 여인, 동물, 혹은 추상적인 상징과 같은 인물의 형태로 안내를 제시합니다. 이미지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치 중요한 정보를 가진 실제 인물인 것처럼 그들과 교류하십시오. 이 인물들에게 물어보세요. 내 상황에 대해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무너짐을 통해 무엇이 태어나기를 원하는가? 세 번째 단계는 안내를 현실에 통합하기입니다. 능동적 상상을 통해 얻은 통찰은 상상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실제 행동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면의 인물이 당신의 우울증이 영혼을 갉아먹는 직업을 버리라는 신호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변화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융은 이 능동적 상상을 통해 자신의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죽음과 재탄생이라는 신성한 과정임을 배웠습니다. 이 관점은 역경에 대한 그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신이 무의식과 대화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외부 환경이 건드릴 수 없는 지혜와 회복 탄력성의 원천에 접근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안내할 수 있는 내면의 나침반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들은 융의 가장 강력한 발견, 즉 개성화라는 궁극적인 과정으로 기결됩니다. 개성화란 심리적 붕괴가 무작위적인 재앙이 아니라 당신이 본래 되어야만 했던 존재가 되라는 영혼의 정교한 초대장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융은 자신의 붕괴가 정신의 오작동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자아에게는 너무나도 작아져버린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영혼의 몸부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프로이트를 기쁘게 하고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전문가로서의 기준에 순응하려 했던 과거의 자신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회복탄력성 접근법이 종종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회복탄력성이란 이기를 사용하여 당신이 항상 되어야만 했던 존재가 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과정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름을 인지하기입니다. 당신의 붕괴는 당신의 현재 삶의 구조가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을 담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옛 삶의 어떤 부분이 내가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나와 더 이상 맞지 않는가? 위기는 나에게 무엇을 놓아주라고 강요하고 있는가? 두 번째 단계는 거짓 자아의 죽음입니다. 개성화는 당신의 정체성의 특정 측면들이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모습,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는 모습, 타인을 실망시키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심리적 죽음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처럼 느껴져 끔찍하지만 사실 당신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을 막았던 한계를 잃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진정한 자아의 탄생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놓아주면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잊고 있던 관심사가 다시 떠오르고 타협했던 가치들이 더 이상 협상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억눌렀던 재능들이 표현되기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스스로를 편집하는 법을 배우기 이전의 당신, 즉 더욱 완전한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통합과 기여입니다. 개성화의 최종 단계는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사용하여 당신 개인의 치유보다 더 큰 무언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심리적 변형의 불길을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허락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궁극적인 역설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바로 그 경험이 당신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 일단 당신이 심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자신의 가장 깊은 어둠을 직면하고 진정한 자아를 가지고 그곳에서 걸어 나왔다면 외부 환경이 당신을 진정으로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 즉 거짓된 정체성의 완전한 소멸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가는 날씨일 뿐입니다. 당신의 무너짐은 고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돌파구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무의미한 괴로움이 아니라 당신이 항상 되어야만 했던 존재가 태어나는 탄생의 진통입니다. 진정한 회복 탄력성은 고통을 막을 만큼 튼튼한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이 당신을 변화시키도록 허용하는 용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서졌다가 안에서부터 스스로를 재건한 사람은 다시는 부서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칼 융은 6년간의 심리적 지옥을 통과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무너짐은 당신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항상 되어야만 했던 그 사람이 되라는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초대장입니다. 일생일대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특권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가 드러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부서져 본 사람들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어둡고 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시길 진심